네, 시선집중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확보를 했죠. 그 스토리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많이 밀리는데요. 사고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 부근 사고로 경기권 지체가 아주 길어졌는데 사고 처리는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기흥동탄에서 안성까지 19km가 정체고요. 지금 이 구간 통과하는 데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전후로 죽전에서 수원까지도 밀려 있고요. 서울 쪽은 신탄진 부근이 사고 여파로 정체고 이후 수원 부근 또 죽전휴게소에서 반포까지 20km 정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도 많이 밀리는데 특히 일산 쪽 상일나들목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구리부터 상일까지 특히 어렵고요. 구리 쪽은 서안암 부근에 고장차 있는데 송파부터 이후 광암터널까지 많이 어렵습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반도건설이 짓는 지식산업센터 반도 아이비밸리 성남 가산에 이어 영등포에 찾아옵니다. 영등포 구청역과 시장역을 품은 더블 역세권에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신사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 홍보가 높은 중 1800-2210 반도건설. 잠깐 상업시설도 함께 옵니다. 이 봄 천안은 더 특별해질 거예요. 눈부신 내일에 대한 기대감, 3200세대라는 놀라움, 세대 분리형 설계라는 새로움. 기대하세요. 천안의 판교로 도약할 초대형 브랜드타운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4월 분양 예정. 문의 전화 1577-3503 한양. 최초의 오션뷰가 아닙니다. 최초의 인피니티 풀이 아닙니다. 최초의 글로벌 캠퍼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당신의 모든 로망을 담은 처음 만나는 처음. 시와호 라구닌 테라스 1877-6300 MTB 반달섬 시원개발 PFV. 저기 정청무. 네? 이거 뭔지 맞춰봐. MBC 표준 FM. 평일은 난 12시 20분이고 주말은 12시 10분이고. 스톱! 정준하 신지 싱글 보시오. 와 대박.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B. K8과 함께하는 모든 길이 당신의 일상의 새로운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기아의 첫 세단, K8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이야기로 시작을 할 텐데요. 정부가 지난주 토요일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획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로써 백신 수급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 이제 끝날 수 있는 걸까요? 2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백신 도입 TF 팀장을 맡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네, 국민들께 큰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이 계약이 성사됐던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까요?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이자가 증산을 하면서 이게 이제 물꼬가 텄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던데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4월 1일 날 범정부 TF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각 백신 제약 회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했습니다. 파이자 회사와도 4월 9일 그리고 4월 23일 회의를 했고 24일 날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그 와중에 이게 당초에 생산 효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 그래서 좀 검토해보자라고 이제 그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언제 들어온다라는 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비밀 유지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분기별 또 일별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국가에서 언제 얼마만큼 들어온다 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도 또 같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을 안정적으로 공급은 한다. 다만 그 총량은 공급 물량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직전에 한 달 전이나 또 주간 단위로 이렇게 공급할 테니 그때 그 인수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자 물량은 그런 그 공급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언론은 이게 3분기에나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놓던데 이건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 그리고 이번에 추가 확보한 것은 3분기 물량이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6월까지 1,809만 회분 이 백신은 확보를 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파이자도 700만 회분이 있는데요. 그 일정도 좀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1,809만 회분은 6월까지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충분히 가능한 물량입니다. 또 400만에 대한 2차 접종도 가능한 물량입니다. 지금 근데 백신 관련해서 워낙 우여곡절이 많아갖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시킨다라는 계획에 혹시라도 이게 뭐 돌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제 언론에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 수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TF에서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9만 회분을 확보를 했지만 그게 차질 없이 들어오도록 저희들은 계속 점검을 하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뭐 다른 나라에 밀려서 그러니까 일정이 또 뭐 늦춰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파이자 회사하고 저희들이 그 협상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테면 그 일정한 양을 주기적으로 써서 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이자가 큰 세계적인 회사이고 그 약속은 지켜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정에서 일본의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구두 계약 사실을 이제 바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최종 그 사인까지 한 다음에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계약이 이루어져야 발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23일 날 최종 양쪽의 계약서가 오고 갔고 24일 날 우리 정부에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오후에 저희가 긴급 브리핑으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합의를 본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줄 수 있나요? 구두상으로는 23일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계약서를 검토를 해야 하니까 그때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도대체 우리 정부는 백신 수급 이렇게 뭐 차질인데 뭐 하고 있느냐라는 뭐 그 보도가 엄청 쏟아질 때였는데 구두 계약 사실을 혹시라도 발표할 생각은 전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그 계약에 관한 문제이고 서로의 그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으로의 그 공급에서 신뢰를 받고 계속 그 유지가 되려면 이런 그 비밀 유지 협약 조항은 저희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자 2천만 명분 이제 그 추가 구매 계약을 했으면 과정에서 나왔던 러시아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제 검토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 이 스푸트니크는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혹은 얀센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 등에서도 아직 인허가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백신이 도입이 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먼저 국내에서 특히 식약처에서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도입 검토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검토는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태라서 이 다른 백신의 어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 구입이랄지 이런 것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허가 절차라든지 이렇게 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설령 검토를 하더라도 그 검토 절차나 이런 걸 보면 빨라야 하반기인데 이때면 이제 이미 계약을 한 다른 백신들이 많이 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도입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장관님이 연결한 김에 좀 하나 확인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이번 추가 구매 계약 말고 연말 연초에 있었던 화이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는 언론 보도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장관님? 네,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없었고요. 네. 그건 또 제가 굳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약간 질문을 바꿔서 이번에 이제 추가 구매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까지 일부 국내 언론과 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시켜서 백신 그러니까 들여오는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 나왔었잖아요. 네. 그 사령탑으로서 이런 주장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국가의 일에 그 공공과 민간이 뭐 합심을 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파이자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 정부의 이런 공신력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국내 백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5개 회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모 제약회사에서 두 군데에서는 좀 상당히 2상, 3상까지도 이제 연말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들이 국내 백신을 이를테면 인허가가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2개 제약사? 네. 그럼 빠르면 그러니까 연초부터는 그 국내 백신 접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상 임상 시험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환자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 3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당초 계획대로 가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면역 대리 지표라고 국제기구나 또 제약사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에다가 이번에 개발한 것을 비교하면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상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시기 일정이 좀 당초 예정대로 갈 수 있을지 좀 늦어질지 그건 좀 저희들이 지켜보고 최대한 지원 방안을 좀 모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내 위탁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던 노바백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노바백스는 저희들이 그 원부자재가 이제 들어와야 하는데요. 미국에서 수출 제한 품목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범정부적으로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한 끝에 그건 수출 제한 품목이 아니고 미국 내 우선 공급이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오해를 풀고 국내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까? 예. 네. 그럼 뭐 이제 그 백신 수급에 있어서는 뭐 이제 큰 문제는 없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네, 이제 노바백스 경우에는 이제 원부자재가 들어와야 하고요. 네. 예정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인허가가 돼야 합니다. 아직 그 노바백스의 백신이 굉장히 효능이 좋다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영국 등에서 지금 허가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예. 그 자료가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같이 이 인허가 문제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장관님이 연결한 김에 이 문제 하나 좀 여쭐게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특별 지원을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그 행위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보상과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약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질병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부의 여러 다른 제도, 긴급복지라든지 아니면 재난적으로 지원 제도를 이제 보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온 경우에는 당연히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하고 지원해주고 그런 또 다른 그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최소한 진료비라든지 혹은 뭐 다른 또 사망 이른 경우에 장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 줘야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정부 내에서 그리고 또 국회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와 협의한다는 말씀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장관님?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 주관부처가 질병청이기 때문에 질병청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